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6월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야의 금속공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시간하고 달리 가야에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국정과제로 가야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높아졌고, 가야 고고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가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 가야에 관련된 역사서의 이제 사료 문제를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고분들에서 출토되는 주요 갑옷들을 중심으로 금속공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에 대한 기록은 뭐 중국 사서와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 그다음에 이제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시대에 쓰여진 동국여지 승람 같은 데에 이제 많이 남아 있고요. 가장 이제 인용이 많이 되는 거는 이 중국에서 쓰여진 삼국지의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그 변진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진조. 그래서 이 변진조에 나오는 기록이 이제 그 가야에 대한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이제 편찬연대가 3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제 그 가야의 초기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인용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에 가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서기 특히 권 30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는 임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임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에 보면은 포상팔국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이 포상팔국이 가야에 포상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포상팔국과 임나가 다 가야와 관련이 된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국 사기에서는 물론 이제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이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권 32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륵이 12개의 악곡을 편찬했다고 해서 우륵 12곡의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12곡이 역시 가야하고 관련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가야에 대해서 제일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삼국유사죠. 고려시대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일단 편년에 있어서 가락국기가 나옵니다. 권 1과 권 2에 가락국기가 나오고요. 이 가락국기가 나오면서 가락국의 시조가 김수로왕과 허황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 왕계가 전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국유사에서 가락국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락국의 그 계보가 신라의 외척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가락국기가 잘 정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동국여지 승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가락 사망 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편찬이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신동국여지 승람에서는 권 29에 경상도 고령현조에서 대가에 대한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남제서라고 하는 남조 시대의 남제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남제서가 있는데, 이 남제서에 보면은 479년에 대가야가 남제에 와서 봉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5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그 5세기 후반에 대가야가 중국 남조의 남제랑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서기가 아마 사실은 가야에 대한 얘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임나와 신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임나를 중심으로 해서 임나와 일본 외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역사에서 이제 임나와 외,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외인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외인과 교류를 했는가 아니면 외인이 점령을 했는가에 대한 임나 일본 부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다 이 일본 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야라고 하는, 뭐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가야 해서 사국시대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국이라는 말을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아까 보셨던 삼국지 위서의 동의전의 변진조를 보시고 있는데요. 이 변진조에 보면 변진은 12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자 이름이 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읍차까지 있다 해서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저국, 불사국, 변진 밀미국, 밀미동국, 그 다음에 변진 접도국, 변진 근기국, 난미리 미동국, 그 다음에 변진 고자 미동국, 그 다음에 변진 고순시국, 염해국, 변진 반로국, 그 다음에 변낙로군, 군미국, 그 다음에 변군미국, 그 다음에 변진 미오야마국, 그 다음에 여담국, 변진 감로국, 호로국, 이름도 어렵죠. 그 다음에 주선국, 마연국, 그 다음에 변진 구야국, 변진 주조마국, 그 다음에 변진 안야국, 그 다음에 변진 동로국, 그 다음에 사로국 이 나오고 마지막에 25번째 우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변한과 진한을 합쳐서 24국이다 했는데 24국 안에 사로국이 들어가 있죠. 이 사로국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된다고 보면 신라를 뺀 나머지 24개의 국이 변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면진조에 사로국을 포함해서 25개국의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사로국을 빼고 24개국이 가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62년, 여기는 이제 일본서기 훈명기에 나옵니다. 562년에 신라가 가야 제국을 쳐서 멸망을 시켰다. 21년에 임나가 멸망했다 해서 임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별도로는 10개국이 있는데 가라국, 안라국, 그 다음에 사이기국, 다라국, 그 다음에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산반하국, 그 다음에 걸찬국, 임예국 해서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10국을 그 신라가 멸망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10개국을 볼 때 가야가 하나가 아니라 이미 10개예요. 여기는 24개예요. 이런 것처럼 삼한, 변한, 진한, 마한의 일부 소국과 가야가 사실은 이런 소국 연맹체를 갖다가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야사를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삼한의 문제, 삼한의 소국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가야가 하나가 아니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24개 혹은 10개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게 중국 사서에는 24개로 나오고 일본 사서에는 10개로 나오는데 이 24개 혹은 10개라고 하는 이 소국들이 어디였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홍익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님, 국사 전공하시는 사학과 교수님인 김태익 선생님이 1993년에 쓴 가야 연맹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가야 연맹사라고 하는 책이 이제 가장 초기에 나온 그 가야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야 연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국내에서. 여기 13개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2개국이 나옵니다. 변진 밀미동국, 변진 접도국, 변진 고자미동국, 변진 고순시국, 변진 반로국, 변진 낙로국, 변진 미오야마국, 변진 감로국, 변진 구야국, 변진 주조마국, 변진 안야국, 변진 동로국 해서 12개가 나오는데 이 12개는 아까 앞에서 보신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변진조에 나오는 12개 나라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각각 이 비정을 갖다가 역대 그 학자들이 보면은 이병도, 천관우, 김태식 보면은 12개 중에서 비정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변진 미오야마 라고 하는 데가 고령으로 비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변진 동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학자는 거제로 비정을 했는데 나머지 그 세 학자들은 동로국이 동래라고 이제 봤어요. 복천동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야국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하만으로 봤죠. 모두 다 하만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변진 구야국이 어디냐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은 다 김해로 보고 있는데 여기 일본 학자는 고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이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고자 미동국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으로. 근데 여기 밀미동국이라고 하는 데는 밀양으로 보는 설이 있고 예천으로 보는 설이 있어서 다르죠. 함안도 역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달라요. 여기도 다르고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디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이 함안이라고 하는 데가 안야국일 거라고 하는 거 보는 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고자 미동국이라고 보는 거 정도 말고는 위치 비정이 맞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고 이것도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단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문헌 기록에 있는 거를 갖다 현재 위치에 비정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관련되는 문헌 기록이나 문자 자료가 나왔느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인 거죠. 추정일 뿐이지 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좀 전에 보신 변진 12국의 위치 비정은 그 좀 시기가 이른 3세기 기록, 위서 동의전에 의한 3세기 기록에 의한 거고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후기가야 13국 에 대한 비정 역시 김택 선생님의 그 정리를 보시면 여기 가라국, 안라국, 그 다음에 사이기국, 다라국, 그 다음에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그 다음에 산반하국, 걸찬국, 임예국, 그 다음에 탁순국, 탁기탄국, 남가라국 해서 13개가 나온다는데 이건 일본 서기에 의한 비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10번째, 10번째까지가 조금 전에 왜 일본 서기의 흠명기에 의하면 562년에 그 가야가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켰다 했을 때 10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 10개의 나라에 해당합니다. 여기 10개의 나라에 대한 비정을 연구자별로 보면 여기 일본 사람들이 4명,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3명 해서 7명의 가야국 비정을 보면은요, 가라국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김해로 보지 않습니까? 김해로 봤던 초기 연구가 있는데 비해서 다 고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라국이다라고 하면 안라는 대부분 다 함안으로 보고 있네요. 안라는 전부 다 함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기 고차국이 고성일 거라고 보는 것도 역시 견해가 좀 통일이 돼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좀 논란이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야다 하면 금관가야를 얘기를 하는데 금관가야가 김해잖아요. 금관가야가 김해인데 왜냐하면 이제 가락국 사적기나 뭐 이런 다 금관가야가 김해다 이렇게 나오는데 금관가야의 김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보면은 비정된 데가 남가라국이라고 하는데 하나 정도 있을 뿐이고요. 논란이 좀 있다는 거죠. 남가라국이 김해다. 그리고 가라는 어디다? 고령으로 본다. 그래서 고령과 김해를 갖다가 이제 보통 고령이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하는 대가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야를 김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가라국은 바로 대가야를 얘기를 하고 남가라국이 김해다라고 보는 게 일반 그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뭐 나머지는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고고학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학계에서는 아까 왜 일본 기록과 중국 기록에 의해서 변진 12개국 또는 13개국 소국이 있었고 후기가야 13국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많이 나눕니다. 전기가야, 후기가야. 그래서 기원 후 300년경을 전후로 해서 그 전기가야 시대로 보고 있고요. 4세기, 5세기 이후부터 이제 그 기록상 망했다고 하는 그 시기, 보통 육가야가 나오는 시기가 되겠는데 그 시기를 후기가야 시대라고 많이 비정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금관가야가 이제 532년에 멸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가야가 562년에 알려졌고 금관가야는 가락국기라고 나오니까 가락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가야는 가락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금강가야를 가락국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삼국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근데 대가야를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 가야의 중심이 대가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가야하고 대가야하고는 내내
뭐 교류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아주 같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가약의 토기하고 이쪽과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고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거를 역사를 쓰지 않고요. 초기철기라든지 아니면 삼한시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삼한시대, 변한, 진한, 마한이라고 하는 삼한시대의 변한, 진한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 기록에 맞춰서 삼한시대란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안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무슨 토기 시대 뭐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라고 하는 유적이 이제 확실히 나오는 거는 6개 권역으로 보통 설정을 해서 금강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해서 각각 이제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많이 비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비정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가야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합천, 특히 이제 합천 옥전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창녕이라든지 창녕은 일찍부터 이제 신라계로 편입이 되긴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분명히 가야의 영역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이런 데가 이 육가야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가야권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별도의 가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가야는 여러 개의 연맹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가야 모두 다 가야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요즘 최근에는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북가야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전북가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사실 뭐를 대체하는 거냐 하면 아까 보셨던 마한과 변환과 진한이라고 하는 삼한의 대체어로서 진한 이 삼한의 대체어로서 가야라는 말을 갖다가 최근에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도 문제가 있고요. 기록 자체도 중국 기록이나 일본 기록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남은 기록이 대부분 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추는 일이 별로 쉽지는 않아요. 맞춰지지는 않고 현재의 고고학적 유물들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이 고고학적인 이 가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지금 경상북도에 경북 지역의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약의 토기가 나오는 것들을 다 가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상남도, 영남 지역에서 경상남도, 특히 김해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유적들을 이제 다 봐야 된다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지역별로 다 여기도 가야, 저기도 가야, 여기도 나도 가야, 저기도 가야.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소국, 저기도 소국해서 소국들로 이루어진 그 연맹체 시대를 모두 다 가야로 지금 넣고 싶어 하는데요. 편년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가야의 기원전 1세기 정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가야가 기원전 1세기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초기철기 시대의 그 지도를 잠깐 보시고 있습니다. 초기철기 시대는 보통 기원전 한 2세기나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후 한 1, 2세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널찍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고조선이라고 썼는데 고조선의 강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더 위쪽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자, 고조선은 여하튼 중국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108년에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해요. 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들어서는 게 뭐가 들어오죠? 한사군이 들어옵니다. 사군이 들어와요. 한나라의 사군이 들어오고요. 그건 뭐 역사 기록에 일단 한사군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뭐가 생겨지냐면 평양에 낭랑이 세워집니다. 낭랑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는 4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AD 4세기까지, 기원 후 4세기까지 낭랑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일대는 그러니까 사실은 낭랑이 있는 거죠. 낭랑이. 그럼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뭐,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제야학자들과 그다음에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이 서북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의 이쪽 지역들이 전부 다 고조선의 강역이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강역에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이 평양 지역에는 낭랑이 들어와서 한 500년 정도 있게 되는 거죠. 고조선 일대가 이 일대. 그 다음에 서북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에 이제 역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삼국유사의 기록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수로왕, 김해김 씨의 김수로왕이라고 하는 김수로왕이라는 사람이 즉위한 연대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기 42년이에요. 그래서 42년부터 199년까지 그 통치를 하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김수로왕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그 아유타국의 왕녀인 허황옥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나와요. 역시 그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수로 왕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6개의 알이 나왔고 6개의 알 중에 하나가 그 김수로 왕 금강가야를 이제 만든 그 김수로 왕이 이제 시조가 되고요. 그 김해 지역이 되겠죠. 낙동강 이렇게 올라가면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수로 왕의 금강가야가 있었고 나머지 5개의 알들의 그 왕들이 가서 했다고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에 한 1세기, 기원 후 1세기에 보면은 6개의 그 가야가 육가야라고 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3세기의 중국 기록을 보면 3세기의 중국 기록에 의하면 변진이 있어서 변진에 모두 사로국을 포함해서 변진의 사로국을 포함한 사로국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되니까 사로국을 포함해서 모두 25개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25개국 3세기에 자, 지금 이 3세기에 중국에서 보면은 변진에 25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세기에 그 삼국유사에서는 6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평양의 그 중국 기록에는 한나라가 멸하고 한사군이 있었다는 얘기만 하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충남 지역에는 소국 연맹체가 있었다고 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서 군장 단계의 것이 있었다는데 역시 이게 뭐 마한 또는 변한 뭐 이런 삼한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경남 경북 지역도 역시 군장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기록을 참조한다면 여하튼 여기는 다 소국 연맹체가 있었던 거죠. 연맹체. 연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소국들이 굉장히 많은 전체가 다 소국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 조금 커진 지역들이 6개의 가야로 대별되는 것들이 1세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1세기에서 2세기 경에 신라도 역시 2세기가 지나가면서 경주 지역에서 이제 그 신라가 커지고 요 김수로왕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금강가야가 초기에 중심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이라고 하는 데가 또 중요하다 그러면 고령이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기록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다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평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의 또 그 왕자가 내려와서 이 한성 지역에서 처음에 수도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백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역사 기록상에서는 여하튼 1세기 정도부터는 백제가 있어야 돼요. 백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고구려가 있어야 되죠. 고구려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사로국을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신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변진 마한이라고 하는 25개국 중에 신라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역사 그 중국 기록을 인용을 하든 아니면 뭐 일본 기록을 인용을 하든 어디에서 봐도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다 군장 사회라고 보통 부르는 소국 연맹체들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군장 사회하고 소국 연맹체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제 전기가야 연맹에 아까 전기가야 후기가야라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은 4세기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4세기까지. 그래서 이 전기가야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위치는 감로국, 반로국, 주조마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위치들을 정해 놓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후기가야 연맹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가야, 그 다음에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야 유적이 좀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안라국, 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라국, 합천의 다라국 같은 것들이 좀 크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 이제 재미있는 거는 여기 다라국이라든지 안라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가야라고 하는 말을 써요. 특히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역사학하는,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무슨 가야다, 저기는 무슨 가야다 이런 말을 써서 요즘 이제 전북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남원 일대에 있는 하기문, 그 다음에 상기문, 뭐 이런 데들을 이제 남원과 요 일대를 이제 전북가야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전라남도 지역에도 여수라든지 순천 같은 데에서 가야 관련 유적들이 있기는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추정일 뿐이지 이 추정이 맞는지는 절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예,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차국 또는 고자국, 그 다음에 이제 다라국, 합천의 다라국, 뭐 안라국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국의 개념하고 자, 이 소국에 말하는 이 국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라라는 말이 있죠. 가라라는 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락이라는 말도 있죠. 가락국기라고 얘기하니까 가락이라는 말하고 이것들이 과연 무엇을 기록한 건지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헌 기록은 한자로 돼 있고요. 한자로 돼 있고 이 당시에 말은 한자어 말이 아니라 그냥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그 당시에 발음하고 발음을 갖다가 한자로 적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가야, 가라, 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음차를 한 거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그러니까 기록에 나오는 거랑 추정이랑 그다음에 유적이 발견됐을 때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야 고고학 하면 경북대학교의 고고학과 교수인 박천수 선생이 이제 가야 토기 전공자로 이제 가야 쪽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고 이제 경북대학교의 박천수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의 신경철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야 고고학에 있어서 유명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보시고 있는 박천수 선생의 설에 의하면 가야고문, 백제고문, 신라고문 다르게 표시해 놨고요. 여기 대가야가 상당히 큽니다. 예, 경상북도 선생님인 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대가야의 영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가야가 여기 보면 소가야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라가야가 요만큼, 그 다음에 금관가야가 요만큼 해서 지금 사실 가야가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4개 정도가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가야가 제일 크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논란이 많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성주 성산동,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 나오는 것들, 경산 임당동, 창녕 교동, 그 다음에 여기 부산 동래 복촌동 이런 거 다 가야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달서 같은 경우에는 신라로 일찍 편입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신라와 관련이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신라의 세력이 좀 발달하지 않았던 5세기 이전의 유적들의 경우에는 가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야라는 말을. 창녕 교동의 경우에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가 되면은 신라로 편입을 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거의 경우에는 일로 들어가죠. 가야 유적인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가야에 억지로 끼워 넣은 합천 옥전. 이 합천 옥전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가깝긴 하지만 고령하고 합천하고는 유적이 나오는
상태가 좀 많이 달라요. 유적이 나온 상태가 많이 달라서 여기는 합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라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라국. 그래서 이 가야를 위치 비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위치 추정을 할 때 그 보통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 하면 토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토기. 그래서 특히 이 대가야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을 나눠 놓은 거는 대가야의 토기, 고령계 토기가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그 범주로 봤을 때 이 지역을 갖다가 대가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오늘 하게 되는 것은 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속공예품들, 철기의 제작과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가야의 이 역사 구분과 그 다음에 이제 유적 구분의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지식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야하는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서 10명이 가야학을 하면 10명의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통일된 견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가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에 대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는 19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가야 고분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진주의 수정봉, 옥봉, 고분군이 이제 1910년대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령, 그 다음에 창원, 창녕, 그 다음에 함안, 그 다음에 성주 뭐 이런 데에서 대형 고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이 가야 유적을 발굴한 가장 큰 이유는 임나 일본 부설, 즉 한반도 남부 지역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임나 일본부 설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본과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고고학적 조사를 관계를 찾기 위해서 발굴을 했고요. 이 발굴 결과는 사실 대부분 발굴 보고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물 같은 경우에도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일제강점기의 가야고분들을 일제강점기의 가야고분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고고학적 조사 결과물들을 그 당시에 발굴 보고서와 현존하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보고서들을 연차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박물관에서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이제 주로 이 가야고분 조사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들을 많이 내고 있죠. 뭐 성주 성산동 고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가야 토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유물이 발굴 당시에 사진을 찍혀 있었던 것도 유물이 다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수레로 막 실어가고 그걸 갖다가 발굴 보고서를 쓴다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강제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간 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박물관에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발굴 보고서에서 누락된 사진은 찍혔는데 발굴 보고서에서 누락된 유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새로운 역사 만들기 내지는 임나 일본 부서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고학적 발굴 조사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식민사관과 식민주의 역사관을 갖다 심기 위한 일들이 이 가야고분 발굴 조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큰 고분들이 이 당시에 강제로 발굴이 되고 유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일본 사람들이 지금 100년 가까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1910년이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끼리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근대기의 가야관이라든지 가야 역사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의 왜곡 같은 것들을
문제를 100년 동안 우리가 극복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자료 자체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가야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논란도 굉장히 많고 그 연구가 가장 안 되는 큰 이유는 이 일제강점기에 가야 고분 조사를 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현재까지도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당시부터 발굴을 하던 것들이 아직도 그 발굴 조사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고령 지산동을 비롯해서 고령 일대 고분들, 그 다음에 김해 지역에서 예안리, 양동리, 대성동 같은 고분군들이 이제 이 연차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에 들어가서 이 양동리, 대성동 뭐 이런 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양동리에서는 약 500여 개의 고분이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발굴된 지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고서가 다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합천 옥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발굴 보고서도 다 완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옥전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요. 함안 지역에서는 지금 뭐 마리산이나 도항리 고분군 같은 데에서 지금도 계속 그 발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전북가야라고 해서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몇 개 이제 고분들이 이제 발굴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 가야에 대한 역사 복원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 가야 고분 조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과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야 관련한 연구를 이제 주축으로 하는 데가 크게는 지금 보는 창원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일단은 이제 제일 문화재청 산하의 기관 중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립기매박물관이 이제 좀 중요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가야 특화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야 연구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역사 기록이 굉장히 외국에 많이 남아있는 데 비해서 고분에 수출토되는 유물 중에는 절대 편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편년 자료는 둘째치고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지역이 뭐 다라국이었다는 둥 아니면 이 지역이 뭐 임나였다는 둥 아니면 이 지역이 금관가야였다는 둥 가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문자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문자 자료가 몇 개 있긴 합니다. 토기에 나오는 무슨 대왕명이라든지 뭐 아니면 몇 개 뭐 하부실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의 문자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이 문자 자료도 굉장히 드문 데다가 문자 자료의 해석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문자 자료들을 몇 개 검토를 해본 결과 판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편년 자료와 문자 자료가 거의 없다는 이 난감함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야 유적을 발굴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특히 고고학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토기의 편년이에요. 토기의 편년인데 이 토기의 편년을 가지고 상대 편년을 해가지고 고분끼리의 상대 연대를 결정을 하는데 이 토기 편년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역시 절대 편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일본 토기의 그 절대 편년 자료 내지는 일본 토기의 상대 편년안을 가야 토기에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가야 고고학에서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예,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가야사에 대한 논쟁을 모두 다 이해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학계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기록 자체도 굉장히 혼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계에서의 그 해석에 대해서도 그 학자들만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몇 개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지역을 어디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는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워낙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물질문화적 측면에서 가야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야 연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책을 알려드리는데요. 하나 이쪽에 보시는 거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창원에 있었던
창원에 있는 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6년에 발간한 그 가야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건 가야 이야기 두 번째 건이고요. 1권도 역시 또 발권이 되는데 가야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 가시면 간단한 그 역사와 발굴 현황에 대해서 2016년까지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문화 총서를 이제 발간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 정도에 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전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 무료로 PDF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책을 포함해서요.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까지죠.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그 3월 2일까지 가야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칼과 현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는 2020년 6월 7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박물관 전시가 끝나면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부산박물관에서 이번 주 6월 7일까지 이 전시가 이어집니다. 도록은 그 가야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학술연구소에 가깝게 최근까지의 가야의 그 연구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대도록과 소도록을 발간했는데 일반적인 그 전시회 도록 같은 경우는 소도록이 이제 좀 쓸만하고요. 그 대도록의 경우에는 연구 전문서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가야본성전의 대도록과 소도록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책 정도를 보시면 가야의 그 역사나 고고학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바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